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냈었어요. 과제는 뭐였냐면, 관리자가 쓴 글만 목록을 구하는 JPQL을 작성하십시오. 이런 게 이제 과제였는데요. 관리자가 쓴 글만 목록을 구하려면 일단 SQL부터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SQL은 자,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 관리자라는 정보는 롤이라는 테이블에 있거든요. 롤에 이제 관리자 정보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롤 테이블을 셀렉트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롤 테이블을 보니까 롤 언더바 어드민이라는 정보가 있죠. 이 롤 이름이 롤 어드민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쓴 글이 관리자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롤의 네임이 롤 어드민, 그리고 이 롤의 네임이 롤 어드민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유저와 롤이 다대다 관계니까 이 유저 롤과 유저 요 세 가지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지만 그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드민이 쓴 글이니까 보드에 글을 쓴 사람은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이 유저의 보드 글을 쓴 사람이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어드민이 쓴 글을 찾기 위해서는 한 번의 쿼리로 이걸 구하려면 요 네 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일어나야 돼요. 네 개의 테이블이. 그래서 조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select 별표 from 보드 B, 유저 U, 테이블명 뒤에 있는 건 엘리아스죠. 유저 언더바 롤에서 네 개의 테이블을 from 절 뒤에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웨어절로 유저 아이디와 보드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같은 거, 즉 보드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에 대한 조인 조건을 맺어줬고, 그 다음에 유저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 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같은 거, 이 관계 테이블과의 이제 조인 조건이죠. 그리고 and 유저의 롤 테이블의 롤 아이디와 롤 테이블의 롤 아이디를 이렇게 조인 조건을 해줬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4개면 조인 조건은 4 빼기 1에서 3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를 맺기 위한 조인 조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를 맺기 위한 조인 조건, 그 다음에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를 맺기 위한 조인 조건. 마치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다리가 3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인 조건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한 테이블의 이름이 롤 언더바 어드민인 걸 찾는 거예요. 조인을 다 해주고 롤 언더바 어드민인 걸 달라라고 하니까 관리자가 쓴 글은 하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SQL이 사용돼야지만 롤 언더바 어드민이 쓴 글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JPQL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list get 보드 한 다음에 이제 어드민 뭐 이런 이제 메소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개니까 보드를 여러 건 이렇게 쓴 게 나오겠죠? 근데 어드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보드 하는데 여기다가 스트링 롤 네임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롤의 이름이 어드민이면 이제 어드민 정보를 구하는 거죠. 즉 이 쿼리로 따지면 이 부분이 이제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QL 자체는 지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SQL을 짜요. 자, 이런 형태의 SQL 짜고 여러 줄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물음표라고 할게요. 이거를 JPQL로 바꾸는 거죠. 이 SQL을. 자, 그럼 어떻게 JPQL로 바꾸냐면 쿼리 해주고 나서요. value는 select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from 보드의 B라고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인을 해주는데 어떻게 조인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보드의 유저와 이제 조인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드와 유저 엔티티를 조인을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보드 엔티티를 보면은 보드와 유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에 조인 컬럼이 이미 적혀 있어요. 유저 언더바 아이드 조인 컬럼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 B 조인한 다음에 B의 유저와 조인해달라고 하면 이 조인 조건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SQL로 따지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보드의 유저 아이디는 유저의 유저 아이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유저와 이제 유저는 그럼 또 뭘 갖고 있느냐? 유저는 밑에 내려보면 유저는 롤스를 여러 개 갖고 있죠. 롤 권한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이 롤스를 갖고 있는데 위에 보면 조인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미 어떤 테이블과 어떤 컬럼을 이용해서 조인을 하고 있다라는 설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뭘 써주면 되냐면 조인이라고 해주고 일단 뭐 여긴 이너 조인이라고 합시다. 이너 조인 둘 다 이너 조인이라고 해주고요. 이번에는 유저의 롤스와 조인을 해달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보드와 보드의 유저가 조인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저의 롤스 자체가 이제 조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유저는 유저라고 써 있는데 이 U라는 것은 뭡니까? 이 U라는 건 유저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 유저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유저 뒤에다가 유저 엘리아스를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보드 유저가 U고 이 U의 롤스와 조인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유저와 유저의 롤스가 조인된다. 이렇게 엘리아스를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롤스 자체도 제가 R이라고 엘리아스를 걸어줄 거고요. 왜냐면 이 엘리아스는 조건을 하나 걸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조건이냐면 웨어절 롤의 네임이죠. 롤의 네임이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음표가 내가 받아들인 요 파라미터가 요 물음표에 채워져야 되는데 JPQL에서는 물음표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콜론 한 다음에 변수명을 이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롤 네임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이 이름이 얘가 사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옆 앞에다 애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됩니다. 파람이라고 해주고 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롤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달라. 그런데 조인을 해서 달라. 이런 쿼리가 되는 거죠. 이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보드 레파지토리 getBoards 해주는데 롤 언더바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게시물을 달라 라고 해서 이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for 보드의 보드 리스트로부터 보드를 한 건씩 꺼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드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실행하면 자 보니까 관리자가 쓴 글 하나만 나오죠. 만약에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쓴 글만 구하고 싶으면 우리가 롤 테이블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했었냐면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요거죠.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롤 언더바 유저였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셀렉트 문장이 셀렉트 결과가 쭉 나오는데 지금 보면 칼럼이 보드 칼럼만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드 칼럼만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번엔 사용자가 쓴 글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보드.get user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드의 유저 정보를 달라라고 하죠. 근데 여기 셀렉트 뒤에는 유저 정보를 갖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et user 할 때 쿼리가 하나 더 실행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어떻게 나와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인해서 데이터를 하나 갖고 이 목록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get user를 하면 그때마다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유저 정보도 함께 갖고 와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패치라는 걸 적어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치 오타 냈네요.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실행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드 테이블의 컬럼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유저 테이블의 컬럼도 갖고 오고요. 한 번의 쿼리로 이거 데이터를 모두 갖고 와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 말고도 패치 말고도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치 말고 그냥 셀렉트 보면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드 엔티티를 엘리아스로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드 엔티티를 엘리아스로 달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쓴 거냐면 이너 조인 패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도 써볼까요? 여기다 엘리아스를 한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B, U에서 이 유저가 U니까 이렇게 U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치를 제가 뺐어요. 패치를 빼고 나서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드와 U를 셀렉트 다음에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역시 여기도 패치를 빼니까 그래도 보드와 유저 칼럼이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추가적인 쿼리가 실행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패치를 사용하지 않고 셀렉트 뒤에 엔티티 엘리아스를 적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아스를 썼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은 패치를 빼고 이렇게 보드의 엘리아스명, 유저의 엘리아스명을 써가지고 한 번의 쿼리로 갖고 올 수 있다 정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뭘 한번 살펴보려고 하냐면 지금은 이게 JPQL이 사용됐잖아요. 근데 JPQL이 사용됐는데 요 스프링 데이터 JPA가 제공해주는 레파지토리 안에다가 일반적인 SQL도 사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SQL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쿼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셀렉트 한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프롬졸 뒤에 보면은 보드의 B, 유저의 U라고 프롬졸 뒤에 보면 테이블명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웨어절 조건에 보드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의 유저 아이디가 같은 거라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드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조인을 했고요. 그래서 보드의 보드 아이디, 보드의 타이틀, 보드의 컨텐츠, 보드의 유저 아이디, 유저의 네임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셀렉트를 해왔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SQL이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SQL을 사용할 때는 JPQL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직접 쿼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자, 일단 리스트라고만 해주고요. get bods get bods 그 다음에 to라고 할게요. get bods 뭐 with native query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SQ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골뱅이 쿼리 한 다음에 value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SQL을 직접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QL은 이렇게 실행해 봐야죠. 잘 되는지. 이렇게 SQL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컴마 한 다음에요. 컴마 한 다음에 요 쿼리 애노테이션에다가 맨 뒤에 컴마를 해주고 네이티브 쿼리라는 걸 true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이티브 쿼리를 true로 한다는 것은 내가 SQL을 쓰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SQL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select 뒤에 있는 요 값 있죠. 요 값을 어딘가에다 담아줘야 돼요. 어딘가에다 담아서 얘가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했을 때는 어딘가에다 담아주는 그릇을 이 엔티티를 쓰면 안 돼요. 보통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기능이 사용됩니다. 이때 이제 뭐가 사용되냐면, 일단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자, 클래스 만들 텐데, 보드, DTO, 인터페이스 약자로 이제 IF라고, 보드 IF라고 제가 일단 적을게요.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그냥 I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자, 인터페이스인데, 아까 보니까 SQL에 보면은, 요런 게 있었거든요. 오타 냈네요. 인터페이스. 네, 보드 인터페이스인데, 아까 보니까, 요런 컬럼을 우리가 셀렉트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보드 아이디는, 얘는, 컬럼명은 언더바를 쓴댔죠? 그런데, 카멜 표기법으로 따지면 얘는 보드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얘는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 네임, reg 데이트, 뷰, cnt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칼럼 값을 읽어오는 getter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public integer get board id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ring get title public string get content 그 다음에 public integer get user id public string get name public string get reg date public integer get view cnt reg date는 local date time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요 칼럼명 이 엘리아스명 B점 뒤에 있는 요 칼럼명만 갖고 뭘 적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멜 표기법으로 표현해주고 이 거에 해당되는 getter 메소드들만 이 인터페이스에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여기다가 리스트에 제네릭으로 적어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리턴해줘요. 이 셀렉트 문 뒤에 있는 요거를 결과를 보드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담아서 리턴해줍니다. 좀 어렵죠? 자,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성문 처리하고 이렇게 메소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리턴해 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보드 if라고 해서 인터페이스였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하나씩 꺼내줍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드의 get 보드 name 하면 이제 글 작성자거든요. 자, 이걸 한번 읽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김성박 둘리 관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셀렉트 문장이 이렇게 실행이 됐고 이 실행된 값이 이 보드라는 객체에다 담겨준 거예요. 그럼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는 이 보드는 무슨 클래스 타입이냐? 보세요. 보드의 get 클래스 get name이라고 해주면 얘가 뭐예요? 보드 인터페이스 보드 if를 구현하는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실행해 보면 자, 객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프락시라고 불리는 객체가 자동으로 할당된 걸 알 수 있어요. 즉,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프락시 객체를 이런 프락시는 프락시는 그 리플렉션이라는 자바 문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프락시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구한 셀렉트 문으로 구한 결과를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에다 자동으로 담아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값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출력해주고 예를 들면 뭐 제목도 출력해주려면 get title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실행해주면 네 이렇게 이름과 제목이 다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보드를 출력해달라. 그럼 보드를 출력해달라라고 하면
얘 부모인 오브젝트 투스트링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구현해주고 있는 프락시 객체는 투스트링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값이 출력됩니다. 어떻게 출력되냐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되죠. 이런 식으로 튜플 컨버터, 튜플 백드맵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사용할 때는 gett로 이렇게 일일이 다 사용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네이티브 쿼리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쿼리일 경우에는 JPQL로 바꾸기 힘들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지금처럼 네이티브 쿼리를 쓴다. 그리고 그때는 엔티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를 getter 메소드만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만 정의해 준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칙은 요 칼럼명과 동일한 getter 메소드를 제공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프락시 객체가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값을 리턴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스프링 데이터 JP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크리테리아라는 문법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쿼리 DSL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좀 고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어려운 문법들인데 여기까지 알면 일단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크리테리아나 쿼리 DSL과 관련된 것들은 나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QL과 쿼리 스프링 SQL이랑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한 그 방법은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게시판을 만들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게시판은 무슨 기술로 만들었었냐면 우리 게시판은 스프링에서 이제 뭐를 이용했었습니까? 스프링 JDBC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보드 롤 유저라고 우리가 엔티티를 만들었죠. 이 엔티티로 한번 수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수정을 하려면 일단 자 보세요. 기존 게시판을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로 수정을 하려면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어때요? 얘를 그래드를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드 파일을 수정해줘야 되고요. 하나씩 한번 코드를 한번 바꿔서 기존의 게시판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메인 객체, 이 엔티티 객체가 있죠? 이 엔티티 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보드에다가 제가 뉴에서 패키지를 만들 텐데,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보드, 롤, 유저, 엔티티를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정 파일도 있었잖아요. 리소스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YML이라는 설정 파일이 있었는데 JP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정을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JPA 설정이 있었죠? 근데 기존 게시판은 JPA를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설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설정을 이렇게 옮겨다 놔야 됩니다. 저장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DAO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DAO가 아니라 뭘 만들어야 됩니까? 뉴에서 우리는 레파지토리. 자,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는 기존에 요 세 가지 보드 레파지토리, 롤 레파지토리, 유저 레파지토리를 레파지토리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DAO를 사용했다면 이제 레파지토리를 쓰도록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DTO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DTO는 NTT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NTT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뭡니까? 일반적인 이제 클래스였죠. 자, 일단 여하튼 레파지토리까지 갖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갖고 왔다면 이 DAO는 삭제해버리고 이 DAO는 삭제해버리고 DAO랑 DTO는 삭제해버리고 레파지토리만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필요 없는 걸 한번 지워본다면 DAO는 뭐 이런 메소드들이 쭉 있었잖아요. 네, 이런 메소드가 있었고 유저 DAO는 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뭐 이건 지우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서비스에서 가보면 일단 유저 서비스부터 한번 바꿔치기 해볼게요. 유저 서비스를 가면 유저 DAO를 이렇게 주입받았었잖아요. 네, 유저 DAO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저 DAO가 이렇게 레파지토리로 선언되어 있죠. 근데 유저 DAO를 주입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유저 레파지토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름도 유저 레파지토리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레파지토리로 바꾸면 유저 DAO 사용하는 부분이 다 에러가 뜨네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유저 DAO 대신에 제가 유저 레파지토리로 이렇게 다 바꿔볼게요. 자, 유저 레파지토리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메소드가 필요하냐? 유저 레파지토리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 게 필요해요. 자, 이메일을 이용해서 유저 이름,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드 레파지토리에서 보면 일단은 보드 얘가 이제 임포트를 해야죠. 도메인 얘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패키지가 바뀌어서 요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지워주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이거 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제 임포트가 임포트 구문만 바꿔줘요. 기존 프로젝트랑 바뀌어서 이렇게 임포트만 요거 있죠? 지워주고 기존의 기존 패키지가 바뀌어서 바뀌어진 패키지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유저에서 어떤 특정 칼럼으로 찾을 때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찾았었잖아요. find by name 이렇게 썼었죠. find by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칼럼명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can user인데 이메일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find by email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요게 이제 유저 서비스에 이메일을 찾는 거는 .find by email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메일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럼 find by email 없네. 없으니까 어떻게 줍니까? 여기다가 옵셔널 유저 find by email 그 다음에 string email 이렇게 해주면 조건이 이게 뭐라고 했었냐면 where절 이메일이 물음표인 걸 찾는 이런 쿼리 메소드라고 했었죠. 그런데 얘는 값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옵셔널 객체가 이제 값이 없는 걸 체크하기 위한 객체니까 그냥 유저가 아니라 옵셔널 유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메일에 해당되는 걸 달라. 근데 이메일에 해당되는 회원 정보가 없으면 익셉션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점 한 다음에 점 해주고 나서 보면 or else throw라고 불리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익셉션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셉션을 발생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옵셔널이었죠? 옵셔널 유저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옵셔널 유저가 될 텐데 지금 왜 에러가 나나요? 아, 여기서는 유저가 DTO가 유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요 도메인의 유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의 유저를 임포트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갖고 온 값이 없으면 이미 가입 널이 아니다. 애드 유저 하는데 회원 가입을 하는데 이미 그 정보가 있으면 이미 가입된 이메일이니까 이미 있다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옵셔널 유저 점 is present라고 해주면 값이 10개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옵셔널로. 그러면 값이 10개 있다면 이미 가입된 이메일입니다라고 이 세션 발생하도록 바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예요? 유저 레파지토리 add 유저라고 해줬네요.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근데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데 권한 정보까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권한 정보는 private final 롤 레파지토리가 이렇게 갖고 있고요. 자, 이 롤 레파지토리 자, 이렇게 롤 레파지토리 대문자죠. 롤 레파지토리도 이제 주입을 받고 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어떻게 주냐면 롤 레파지토리에다가 find by name 롤 언더바 어드민 롤 언더바 유저 롤 언더바 유저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롤 정보를 달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요 메소드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롤에다가 옵셔널 롤 find by name string name 이렇게 해주면 얘가 웨어절 조건이 어떻게 찾는 거예요? 롤 테이블에서 웨어절 name이 물음표인 걸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니까 자, find by name 해주는데 얘가 ge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롤 정보가 나오죠. 이게 롤 정보가 나옵니다. 롤 객체가 나오고 롤 유저 권한을 갖고 있는 롤 객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저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 주겠죠. 회원 가입을 하려면 유저는 new 유저 생성해 주는데 유저의 set 패스워드는 요거 넣어주면 될 테고요. 유저의 set set 롤스는 set.of 해주고 여기에 방금 위에서 읽어드린 롤 정보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의 set 이메일은 방금 받은 이메일 값 넣어주면 되고요. 유저의 set name 받은 네임 값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저를 설정한 다음에 유저 레파지토리가 갖고 있는 뭘 이용해 줍니까? 유저 레파지토리 점 세이브 해서 이게 유저를 세이브 해줘라. 세이브 해주면 이제 그 값이 그대로 리턴 됩니다. 리턴 된 것을 이제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리턴 해주면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 데이터 JPA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기존의 다오를 쓰던 걸 바꿔준 거죠. 자, 그 다음에 get 유저는 뭐예요? 이메일에 해당되는 걸 달라.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주면 됩니까? 아까 find by email 이거 구했었잖아요. 근데 옵셔널이니까 없으면 에러 발생을 이렇게 하려면 or else throw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있으면 리턴 해주고 없으면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유저 레파지토리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get 롤스는 우리가 이제 get 유저 정보를 달라고 하면 이미 그 유저 정보 안에는 롤 권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삭제를 할게요. 근데 만약에 롤 정보를 달라고 롤 정보는 그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자열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이거 그냥 구현해 봅시다. 롤 레파지토리한테 find by id. 얘는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롤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return 유저 레파지토리 find by id에서 유저 아이디를 받아들이고요. 그럼 유저 정보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그 유저 정보가 갖고 있는 get 하면 이제 그다음에 여기다가 에러 ORS throw 해주고 유저 정보가 갖고 있는 get roles 이렇게 해주면 롤 정보가 나오죠. 근데 이 롤 정보가 구해주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얘 자체는 set이에요. 그죠? set 롤 정보가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스트링을 리턴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얘는 리스트 스트링. 원래 스트림 쓰면 좀 더 간단해지는데 스트림 쓰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new array 리스트 해주고 롤스에서 하나씩 꺼내서 리스트에다가 add 롤에 get name을 저장해 주고요. 이렇게 구한 리스트를 이렇게 리턴해 주면 됩니다. 기존의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어떻게 바꿨냐면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해서 바꾼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뭔가 에러가 났나 봐요. 왜 에러가 났냐면 얘는 지금 무슨 코드입니까? 여기 갔더니 유저 컨트롤러인데 기존의 그 유저 DTO를 리턴해 주는 게 아니고 얘를 지울게요. 일단 지우면 얘가 유저 엔티티를 리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저 엔티티가 되도록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저 쪽만 고쳐봤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저 쪽만 고쳤고,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기존 거.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됐죠? 회원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은, 안녕, 333, h3, example.com, 암호1234라고 해서 회원가입을 눌렀더니, 회원가입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입력한 정보가 셀렉트 유저에 있는지 보니까 h3 유저 안녕 333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h3 example.com으로 로그인 되나 볼까요? 로그인 눌러서 h3 example.com 암호1234 해서 로그인 했더니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안녕 333으로 로그인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 보드 서비스에서 보드 서비스도 이제 바꿔볼까요? 보드 다오를 얘를 이제 근데 이거 바꾸는 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